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인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랜만에 투자 에너빌리티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다시 채널명을 주식과 인연의 그대에게로 변경을 하고 나서 우리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왔던 투자 에너빌리티예요. 한동안 좀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 투자 에너빌리티를 다시 촬영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다시 복귀하면서 여기 우리 투자 협력사, 제도권 투자 자문 회사인데 여기 무료방도 제가 협력사로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뭐 강제로라도 영상 촬영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 이 채널 가지고 계속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댓글로 가끔씩 이제 좀 제 안부를 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힘이 났습니다. 댓글에 악플 달리고 막 그럴 때는 굉장히 좀 힘이 들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려도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100%는 항상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이제 테두리 큰 것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에 유상증자하고 막 무상증자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체코 원전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수익성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들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을 밝아졌지만 수익성은 괜찮을까?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종료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었죠.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은 종료됐는데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랑 분쟁을 하고 이 합의했었던 게 유럽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 체코 원전하고 전반적으로 뭐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상 지금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지만 이 체코 원전이 유럽에서 마지막 원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바라카 때보다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부의 자료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한 논란, 이 수익성 괜찮을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 체코 원전 수출의 최종 걸림돌이었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일단락됐죠. 한국형 자립기술로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지분을 내어주고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수출 전망은 밝아졌지만 이 협정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면서 이 원전 수출 정보의 폐쇄성 여기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 이로써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지식재산권의 분쟁이 일단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월에 이번 달에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계약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좀 해소가 됐다. 자, 근데 이 합의 조건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 조건은 일단 중요한 이유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입찰할 때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갈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이 커질수록 한수원은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웨스팅하우스에 지분을 조금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기술 수출료, 이 기술을 사용을 하겠다. 이 비용을 웨스팅하우스에 더 많이 주면 줄수록 한수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했는데 이 조건은 일단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이 합의 조건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된 거죠. 과거 지난 바라카 원전 수출할 때를 보면 한전이 2010년, 2020년도까지 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적용된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냉각제 펌프 이 100%, 핵연료 제조 50%, 이 일감을 웨스팅하우스 쪽에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협력을 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바라카 원전 예산 186억 달러 중에 11%가량인 기자재 비용이 이 웨스팅하우스로 돌아갔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일감, 수주가 들어오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 주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제 기자재 관련 기업들 이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 원전의
사업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체코 원전이 3월 말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체코 원전이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거의 사실상 확정인 상태로 바라카 이후에 두 번째 원전 계약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코 원전 계약이 오는 3월 말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한참 진행하고 있다. 지난 5, 6일 프라하에 방문해서 체코 기관들과 경업 확대를 위한 이해 방안을 협의했다. 여기서 체코를 방문한 강경성 사장이 체코 원전 수주 팀코리아 기업을 활약 중인 두산의 체코 투자법인 두산 스코다파워죠. 스코다파워도 이 체코의 원전을 수주받는 거를 가정해서 체코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금 조달도 진행을 하고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 기자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의 스코다파워를 방문해서 원전 수주 지원, 전력 기자재 수출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두산 스코다파워 이것도 약간의 중복 상장 그런 논란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두산이 지금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두산 밥캣도 떼내주려고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시키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두산 밥캣을 로보틱스에 떼내줘 버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번에 3분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당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 적자가 나온 이유들을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스코다 파워도 체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자금 조달을 좀 완료를 했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좋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번 1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체코 원전 수주를 받아야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막바지 최종 계약 단계를 앞두고 뒤숭숭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우건설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수주 성사 여부에 따라서 올해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긴장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가 2월 25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거의 이 최종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코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과 최종 계약을 맺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도 나와주고 있고 이 한국의 정치권의 불확실한 사정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 우리나라 정치적인 지금 현재 상태 있죠. 좀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 이 체코 원전은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건설이 가능할 것인가? 약간 이런 우려감들도 이 불확실한 사정이 주요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 결과들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산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감들로 체코 원전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탄핵이 되지 않고 정권이 유지되는 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체코 원전이 실질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면 뭐 관련은 없겠지만 수주가 들어오기 전에 약간 이런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면은 주가도 조금은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체코에서 이런 정권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계의 안팎으로는 좀 불안감들, 이 긴장감들이 같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일단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코리아가 본계약 이후에 바로 사업 추진 준비를 마쳤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달 16일, 17일 체코 산업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들이 체코에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만남이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체코 원전 본계약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의 주요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번 달 25일에 체코에서 한국 체코 원전 기업 컨퍼런스를 열기도 하고 또 이 컨퍼런스를 여는 거 제가 또 이제 박람회라든가 이런 컨퍼런스 자주 다녀봤잖아요. 이 컨퍼런스는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해당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제 협력사, 이 컨퍼런스에 참여할 중소, 중견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이 자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기업들의 원활한 그런 협력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 조달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체코 정부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등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유럽연합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돼서 오는 3월에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36년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체코 원전이 두코반의 체코 원전이 그 다음으로는 3년 5년 내에 테멜린 지역에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체코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거는 이 시너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수원 신입을 200명 채용 절차를 개시했다. 이 신입 200여 명을 채용해가지고 체코 원전을 수주를 받은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원전의 체코 수주 이번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지금 상황들, 전반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이번 4분기 4분기하고 3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 두산의 실적 발표 이 내용들도 살펴보시죠. 일단은 이번 수주에 대형 원전이 없어도 가스터빈이라든가 복합 EPC 이 계획을 초과한 7.1조 수주를 달성을 했다. 수주 잔고가 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됐다. 근데 투자 주식 손상 차손 발생돼서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익으로 전환이 됐다. 자, 여기 보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수주는 살짝 19%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수주 잔고도 1.5%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부채 비율도 살짝 높아졌는데 이 단기 순이익이 투자 주식 손상으로 인해서 손실이 났다라고 했죠. 그리고 미국 대선, 금리, 외부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었던 상태고 수요 둔화도 있었고 생산량 조절에 따른 두산 밥캣의 부진이 손익에 직결됐다. 밥캣의 운전자본 증가 등으로 순차익금이 증가됐다. 밥캣이랑 연결된 재물을 보면 매출액이 밥캣이 살짝 수요 둔화가 있어서 생산량을 조절했다고 했죠. 매출액도 한 7.7%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1%가 줄어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단기 순이익도 그래도 돈을 벌어도 줬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죠. 3분기, 4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소폭 증가된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밥캣이 이번 3, 4분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11차 전기본 여기에서 원전 수소 관련된 확대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2025년도에는 원자력이 더 증가될 것이다. 여기 보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가 원자력이 증가될 거고 2029년도에도 원자력이 계속 6%가량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가스랑 수소 터빈 쪽도 성장할 것이다. 근데 올해 전망치 봤을 때 가스랑 수소 터빈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5에서 3.4로. 그래도 일단 신재생 쪽, 가스 터빈 쪽, 이 대형 원전 수주가 아니더라도 이 가스 수소 이런 쪽으로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여기 이 내용이겠죠. 대형 원전 없이도 가스 터빈 그리고 복합 EPC 이 계획으로 초과한 7.1%를 달성을 한다. 그리고 이 11차 전기본 확정안을 보더라도 8,400 대형 원전을 2기 그리고 SMR 상용화 실증 1기 SMR도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체코 원전도 받고 이 SMR이라든가 이 대형 원전을 국내에서도 설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부분으로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죠. 일단 확정된 내용인데 1,400 대형 원전 2기 SMR 1기 원래는 신규 원전 4기를 반영시켰었는데 확정안에서는 이 정치권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형 원전 1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또 1기를 SMR로 변경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전기 수요 급증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2036년 목표 수요가 118기가와트 정도 수준이었는데 2038년 목표 수요를 129기가와트로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31%, LNG가 25%, 신재생이 21% 산정이 됐죠. 아마 LNG의 25%가 되는 게 LNG 가스터빈 쪽. 결국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로, 장기적인 수혜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2025년도 가이던스는 수준은 10조 정도. 올해는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3천억 원 정도로. 그리고 2029년도는 13조. 그리고 매출도 11조에서 영업이익이 1조 정도 수준으로. 좀 중요한 게 이 영업이익률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영업이익률을 매출이 증가되면서 이 영업이익률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내용들로 가이던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사업 환경이 변화가 되고 원자력, 가스 중심의 기자재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원전의 체코 원전 2기를 3.8조 원으로 수주를 잡았고 SMR도 0.5조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화력 주기기를 0.6조 원, 해외 복합 EPC를 1.6조 원, 해상 풍력도 1조. 자, 이런 식으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수주를 받겠다고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주가가 지금은 이 39,900원까지 어느 순간 이때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전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과거에 이렇게 전고점을 형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지지 구간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24,000원 부근 그리고 이 60일선이 올라오는 이 기간 이 타이밍에 맞춰서 체코 원전 수주가 들어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순매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할 때쯤 되면 여기서 이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접근하시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5주를 샀다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주가가 이 전고점을 뚫으려는 시도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은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협력사죠. 저는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진단이나 자문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종목 진단이나 종목 추천이나 그런 것들 많이 요청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 무료방에 들어오시면 다 가능합니다. 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이 보넥스트 투자 자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협력사로 진행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종목들이 추천 나온 것들 클로봇이 또 31%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이렇게 장중에 긴급 시황 브리핑도 계속 해주시고 계세요. 교육이라든가 종목 추천, 무료 종목 추천들도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왜 올라가는지 지금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무료방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던가 아니면 문자로 77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카톡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링크랑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들만 이 비밀번호랑 안내가 가능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라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본 회사랑 보넥스트 투자 자문 이 회사에서 투자 정보 제공 관련된 의사소통은 저희 채널이랑은 무관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는 1:1 투자 자문이라든가 개별 종목 진단이라든가 무료 오픈 카톡방, 무료 텔레그램방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사칭 같은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